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7강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화질을 설정해서 720p로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랑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같은 경우는 요거 작성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에 누르셔서 날짜가 뜨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냥 엔터 치시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불러오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부사님인지 아닌지를 여기다 표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 등록에 가셔서 여기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맨날 똑같은 항목만 나와요. 똑같은 항목만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똑같은 항목이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뭐 하나가 들어가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틀은 비슷한데 이 유형을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조금 자주 나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가급적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송금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된 개정 과목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송금 인정 안 되는 걸 우리가 송금불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되는 대상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법령상 위무 불이행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게 어렵죠. 법령상 위무 불이행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 아닐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메모를 또는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나오는 거는 거의 맨날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다 못 맞으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송금부사님 조정이 뭐 4개나 5개다 그러면은 꼭 하나씩은 빼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추가적인이 아니고 충분한 학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데 항목별로 세무 조정이 다르죠. 그쵸? 뭐 예를 들면 토지의 취득세 같은 거는 자본적 지출인데 얘는 뭘로 해야 되죠?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해서 상각에 넣어서 나중에 토지 처분할 때 그때 유보를 이제 감소시켜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벌금 같은 것들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어렵진 않은데 충분히 학습을 되셔야 돼요. 네, 요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간단하게 3개 볼게요. 일단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냥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그러면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확인 그럼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송금부산입이면 여기 표시 있죠? 1번 이렇게 눌러서 송금부산입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건 아니니까 네 그냥 확인만 하세요. 그 다음에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 눌러서 요 항목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법인 예를 들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30만원 기타 사회유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 화면은 별도로 실습은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블로그에서 소금 분산이 표시 있는 거 해당하는 거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 등록에 눌러서 직접 입력 누르신 다음에 그냥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 세금과 공과로 비용 계상된 자료들이다. 세무 조정을 하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단 반드시 모든 내역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입력하고 송금 부산이 표시를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볼까요? 자,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인 거고, 얘는 판관이고 제조인데, 우리는 세무 조정하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날짜 4월 1일 날 취득세네요. 취득세는 뭐죠? 토지의 취득세에 따른 취득세. 자, 여러분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쵸? 그러니까 토지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했네요. 즉 회계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 유보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1일 부가세가 200만원이 있는데 얘는 세금계에서 불분명 매입세이래요. 자, 이거는 뭐죠? 가산세 같은 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는 부가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얘네들 똑같이 송금 불산입인데 세금과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빼셔도 돼요. 뭐 책에 따라서는 얘를 상혈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세금계에서 불분명 매입세액을 이거 대표자가 뭐 어떻게 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이래서 상해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로 처분하셔도 되고 상해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자, 6월 1일 부가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로 전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에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얘는 송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정이 없고요. 자, 10월 30일 회비 300만원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비로서 특별회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특별회비는 뭘로 처리하냐면 얘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에서 일반회비, 특별회비가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에 특별회비가 나오게 되면 일반회비는 상관없고요. 특별회비가 나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마찬가지로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일 지체상금 200만원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지연하고 부담한 금액. 요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체상금은 지체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 뭐예요? 지체상금 같은 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얘도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네, 중요하니까 요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수배출 부담금은 뭘까요? 여러분들 폐수배출 부담금은 뭐냐면 내가 공단이 있어요. 얘가 공단인데 자, 공단에 뭐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라고 하면은 이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쭉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이 산업단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폐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폐수들을 폐수 처리장을 별도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너네 폐수 버리니까 뭐 얘네들의 면적이라던가 아니면 발생량 등등을 해서 산정을 해서 이거 정부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네 이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를 해라라고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부터 이 폐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뭐 한 방에 납부하는 뭐 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사용할 때마다 내는 것도 있는데 보통 사용할 때마다 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수배출 부담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 기업이 이 산업단지 안에서 기업이 폐수에 대한 처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정부에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돈 줄 테니까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얘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실무를 가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아요. 지급수수료라고 처리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문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폐수배출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폐수배출 부담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얘도 조금 논란이 있긴 있어요.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 자, 그런데 일단 산재보험료는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87회 기출문제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료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90회 거는 넘어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이세요? 토지 취득세 이렇게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같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하나가 좀 변형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토지취득세니까 똑같이 송금부사님 유보로 하시면 되겠고,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 내면은 법인세 몇 퍼센트?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라고 내죠. 그쵸?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는 뭐다? 독립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새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독립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법인세나 법인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 넣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넣기 때문에, 자, 이 법인세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당기 순이익이 바뀌어서 우리가 과세 표준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정하냐면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같은 거 돼가지고, 그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세, 중간에 있는 법인세가 송금으로 인정되면 당기 순이익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송금불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부 지방소득세가 나와도 얘는 똑같이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당연히 부담하는 거니까 동그라미고, 자, 제조부서 사용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재산분 주민세도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년 7월 1일 날 부과를 하고요. 7월 말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부주임세, 종업원분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상장기업이다, 비상장기업이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장 내에서 즉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느냐 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주식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90회 할 때 나왔던 것들을 그냥 제가 일단 넘어간다고 했었죠. 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의 연체료. 자,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한 연체료가 문제에 나오는 게 있고요. 가산금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연체료는 원래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건데 법적인 의무를 내가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체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하지만 가산금은 송금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저도 좀 헷갈려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연체료는 송금을 인정을 해주고 가산금은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케팅 부대에서 수용자 속도 위반 과태료니까 얘도 똑같이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5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당사의 세금 공과금의 개정별 원자를 조회해서 똑같이 세금과 공과금 명세를 작성 후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순서가 좀 틀리네. 제가 일단 밑줄을 먼저 좀 쳐보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아까 우리 산재보험 연체료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인데 연체료는 송금 산입이다.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니까 기타 사유 유출 가산금이라고 봐서 기타 사유 유출 시키시면 되겠고, 대표이사의 주택 조합 부동산세죠. 내가 대표이사가 내야 될 것들을 회사가 내줬으니까 얘는 뭐다?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지급한 거다. 그래서 대표이사 상여가 되겠고요. 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뭐냐면 얘는 유보예요.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도 우리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85회에서는 보통 취득세를 많이 주는데 개발 부담금을 줘서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과태료는 가산금이니까 송금 불산이 똑같이 기타 사유 유출이 되겠고요. 자, 아까 제가 증권거래세는 원래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대주주 주식 양도분이니까 대주주가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대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송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주주한테 줬기 때문에 배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핵심은 요거예요. 대주주한테 준 거.
그래서 똑같은 증권거래세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변형이 되면 아까는 송금 산입이 됐지만 얘는 배당으로 처리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항목들을 계속 주는데 조금씩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자주 틀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정리를 해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출문제를 한 5회나 6회치를 쭉 정리를 하셔서 헷갈리는 것들만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하시고 시험 전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7강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